우리 군함이 작전 중에 통신이 두절됐대요. 3시간씩이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발생했어요. 우리 그 해양 사고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천안함이나 세월호나 이런 그 각종 조난 해양 사고에 대한 우리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최영함이라고 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도 동참했던 그 최신의 구축함이 1, 2분도 아니고 3시간여 동안 통신이 두절됐다는 것이 국회 본회의상에서 노출이 돼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추궁을 당하는 아주 벌성사나운 그 모습이 연출됐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시비를 가지고, 아니 국방부와 합참 위기관리센터 내에 실시간으로 모든 그 작전이라든가 또 해상 그 무기체계 함정의 위치나 이런 것까지 추적되고 통합 관제된다고 하는데, 통신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것을 잘 몰랐다? 이런 것이 그 국회질에서 나온 것처럼 어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안보 구멍론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태라고 봅니다. 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일개 분대, 일개 소대 규모가 어디 훈련을 나가는데 통신이 두절된 사태가 오면 지휘관은 즉각 비상조치를 하게 됩니다. 수색, 탐색, 구조 이런 작업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물며 최영함, 아덴만 작전을 수행하고 그 세계사에 획을 그었던 유명한 영웅적인 함정이죠. 영웅적인 함정 최영함이 우리 서해 해상에서 작전 수행 중에 통신 두절 상태가 3시간이나 지속이 됐는데 이걸 그냥 넘겼다고요? 몰랐다고요?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네요. 그 천안함 사건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증언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북한의 기습적 도발이니 뭐 여러 가지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 당시에 한국 합참의장이 그 계령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와중에 부관이 합참의장을 깨울 수가 없어서 서너 시간 동안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기는 비행기로 워싱턴 청문회를 가기 위해서 이동하든지, 청문회 중에서도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신경망처럼 그 지휘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무언가 국방 그 시스템에 또 소통 문화나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공무원 사회나 관료 조직이나 상하 위계관계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뭐가 발견되면 함장님, 합참 의장님 즉각 보고하고 얘기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벽 4시인데 주저주저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작전 임무 수행 중인 함정이 서해에서 통신 두절 상태인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넘어갔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정말로 조난을 당해서 통신이 두절된 거라면 즉각적으로 비상조치를 감행했어야 됩니다. 탐색 구조본부를 개설하고 인근 함정과 항공기 전부 투입하고 수색 작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평온하게 아침을 맞았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데 국방위에서도 지적이 안 되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KNTD라서는 실시간으로 함정의 모든 작전 상황을 통제하고 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는데, 이 가만히 보면 천안함이나 중요한 사태들도 해군 수뇌부가 교체되는 아주 시기에 항상 이런 펑크가 납니다. 천안함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해군 참모총장 취임 이후에 6개월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이런 통신 두절 사태 이후에 7월 초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그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간에 물론 밤바다를 지키는 어려움은 충분히 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를 해야 되지만은, 잘못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상황이 설사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 답변을 나가는 국방장관한테 그날 아침에 보고됐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7월 5일 이야기입니다. 7월 5일 새벽. 근데 7월 5일 날 합참의장이 취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튿날 7월 6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령대에 가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이런 군사적인 회동이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더더욱이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통신 두절 상태가 3시간 먹통, 더더군다나 이런 행사를 앞두고 혹시 해군 지휘부나
혹은 지휘 통제 체계상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만 바라보는 이런 합리적 자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가 밑에서 사고가 나도 묵과한 거 아니냐, 혹은 간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혹시 미치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해군 문화 중에서 아직도 행여 과거 같은 어쨌든 일단 맞고 보는 은폐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또 이런 또 실무자나 기술적인 오류로 치부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지휘체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 등도 꼼꼼히 살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함을 참 좋아합니다. 최영 장군이라고 그러나? 저하고 인연도 많고요. 아, 인연 있어요? 예. 저는 사관생도 시절 최영중대 출신이라 최영을 명명받은 최영함을 좋아하는 탓도 있지만 지난 2009년도에 세계 순항훈련 이탈리아에 도착한 함대를 제가 영접하고 해상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해군 순양함대 함정을 이용한 외교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임팩트 있는 행사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최영함이 위용을 드러내고 큰 제복을 입은 해군들이 딱 세리머니를 하고 이런 다양한 문화축제까지 한다는 거. 그림이 그려지네요. 참 자랑스럽죠. 그리고 그 다음 인연은 아덴만 작전이 2011년도 초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작전을 끝내고 이제 귀환을 하기 전에 갑자기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민 철수 작전을 최영함을 불러서 또 같이 현지에서 협조를 하다 보니 빈번하게 최영함과 저는 인연을 그러니까 맺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랑할 만한 원정 작전을 할 만한 최신의 구축함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통신 두절 사태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이지스함 체계로 만들어진 정조 대항함이 진수함은 뭐합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유지 보수라든가 이 작전 즉 운영 요원들의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치밀하고 꼼꼼한 운영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새 정부 들어서서 이런 기강이 해이해진 신호라면은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되고요. 단순한 그 실무자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용납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저도 군 문화의 장단점을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사항들이 해군 자체 내에서 통제가 안 되고 그 내용이 일부가 국회에 제보가 돼서 국회에서 이렇게 빵 터져서 군 수뇌부가 망신살을 뻗치는 이런 양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지휘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이걸 마치 은폐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누군가가 제보한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모든 게 선명하게 지휘계통 보고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함이 이러한 오명을 싣고 과거의 아덴만 여명 작전의 영웅정 작전 석해균 선장을 싣고 말이죠. 거기서 어쨌든 무사 귀환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 특수부대와 함정의 아주 기민한 작전 성공 사례. 그 해상에서 난립하던 해적들이 까무러치게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 선박이나 함정에 대해서 또 이런 납치 유인 행위를 좀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 승전보의 시간들이 다시 되살려지네요. 우리 해군사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최영함의 명예가 이런 작은 일로 얼룩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다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